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답깨기의 수다쌤입니다. 도형의 이동, 개념 및 알고리즘 요약 설명 시간입니다. 도형은요, 보면 점은 자리 중심이고요. 도형은 문자 중심입니다.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평행 이동하면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은 그대로 가면 되겠죠? 기본 정의 자체가 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요. 우리 점의 이동은 평행 이동의 정의랑 똑같아요. x, y가 그대로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되고요. 또 평행 이동은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f x, y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표현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바로 평행 이동의 정의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점의 이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형은요, f의 x, y가 0이 있을 때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x-m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요. y축으로 n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y-n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은 x, y라는 점이 있어요. 이거는 f의 x, y는 0. 자, 어떤 도형을 만족하는 점입니다. 얘를 평행 이동해요. 그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점이 있겠죠. 자, 이 점을 x-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점의 기본 이동이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x 플러스 m이 x 다시가 되잖아요? x 다시는 x 플러스 m, y 다시는 y 플러스 n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점의 자취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취. 도형의 방정식. 이 점의 자취는요, 이 x-와 y-의 관계식입니다. x-와 y-의 관계식을 알아내야 돼요. 그게 이 도형입니다. 그럼 이 식에서 이 x와 y를 없애려면 이 식을 바꿔서 x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x는 만들 때 m이 넘어가죠. 그래서 x-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도 y-n. 그래서 이 x, y를 이 식에 대입을 합니다. x, y 자리에. 그러면 여기 f의 x-m, y-m, n은 0. 이런 도형이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평행에 이동한 도형의 식이에요. 근데 식에서 이제 이 다시자 지워진 겁니다. 어차피 이 도형에서 x, y는요, 두 문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다시를 이렇게 지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x축으로 n만큼 간다 그러면 x가 있던 자리에 x-m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요, 이게 확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만약에 x축으로 k배만큼 확대했어요. 그럼 여기가 kx가 됩니다. kx가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또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k가 넘어가죠. 여기서 또 역수가 됩니다. k분의 1 x 다시 이렇게. x축으로 k배만큼 확대를 해줬는데 자, x 대신에 k분의 1 x 다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모양이 f의 k분의 1 x 다시 컴마 여기도 y축으로도 뭐 l만큼 갔다 그러면 l분의 1의 y 다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 이거 할 때도 거꾸로 반대로 그러니까 곱하기의 반대로 나누기죠. 그래서 k배만큼 확대한다 그러면 들어갈 때는 k분의 1이 들어갑니다. 역수가 돼서. 그래서 평행 이동에 관한 내용이고요. 네, 대칭 이동을 보면요. 점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이 있어요.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3,2라고 할까요? 3,2가 있는데 자, x축 대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2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면요. 이 y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반대가 이렇게 됩니다. 도형도 똑같아요. 원리는 조금 틀리지만은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한 거죠. 원래 점이 만약에 x, y라고 하고요. 이거를 x-y-라고 하면요. x축 대칭을 하면은 y-가 마이너스 y가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다시가 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것도 부호가 반대인 거. 이거랑 똑같죠. 점하고 똑같이 됩니다. 원리는 틀리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점은 아까 제가 자리 중심, 도형은 문자 중심이라고 했어요. 이렇게요. 그쵸? 만약에 자 a, 2b가 있어요. 얘를 x축 대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y의 부호가 반대가 돼서요. a, 마이너스 2b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형에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x, 2y는 0 이런 도형이 있었어요.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이 도형식을. 그러면은 y 문자, 도형은 문자 중심이에요. 문자. 이 y 문자가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f의 x, 2y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걸 변형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게 x가 아니라 뭐 2y, x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얘를 x축 대칭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y의 부호가 문자. 이 문자 중심이기 때문에 y의 부호가 바뀌어서요. 마이너스 2y, x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바뀌어서요. 이게 f의 2y,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 이렇게 되면 틀려요. 요게 아니라 y라는 문자가 바뀌는 거예요. 요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요. 요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잘 봐야 돼요. 자, y축 대칭하면요. y축 대칭하면 요 점이 일로 가겠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3,2가 돼서 x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반대. 도형도 마찬가지고요. 원점 대칭하면 xy가 둘 다 반대가 돼요. 요 점이 이렇게 대칭하면 둘 다 반대가 되고요.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요 점이 일로 가겠죠? 2,3이 돼서 xy가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자, xy 서로 바뀌고요. 여기도요. xy가 서로 바뀌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번 할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점은 자리 중심, 도형은 문자 중심. 자, 예를 들어서요. a, 2b가 있어요. 똑같이 이거랑 y는 x 대칭합니다. 그러면 2b, a가 되겠죠? 도형에서 f의 x, 2y가 있어요. 자, 얘를 y는 x 대칭하면요. x, y 문자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까지 따라오면 안 돼요. 요 x 문자가 y가 되는 거고요. y 문자가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얘를 이렇게 바뀌어서 2y, x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구분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지면 여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도 해설 같은 것도 틀린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잘 봐야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요. xy가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이렇게 되고요. 자, a, b에 대해서 점대칭. 점대칭하면은 x, y가 2a-a, 2b-y 도형식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x, y가 있고요. a, b 대칭이에요. 자, 요거 구하는 겁니다. 요거. x 다시 y 다시라고 하면요. 이 두 점의 중점이 여기가 돼야 돼요. 2분의 x 더하기 x 다시가 a가 됩니다. 넘기면 x 플러스 x 다시가 2a죠. 그래서 x 다시는 2a 마이너스 x. 그래서 요 점이 2a 마이너스 x. 그래서 x가 이렇게 2a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형으로 들어갈 때는요. 결과는 똑같지만 또 원리는 틀려요. 이것도. 원래는 이제 x 다시가 이거잖아요. 도형으로 식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서 x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더한 게 2a였기 때문에 x도 2a 마이너스 x 다시 이렇게 되죠. 똑같이 모양이 똑같이 되죠. 그래서 요게 f의 x, y 0이었다면 x 대신에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f의 2a 마이너스 x 다시 여기도 2b 마이너스 y 다시가 되겠죠. 여기서 다시자만 지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모양이 똑같죠. 2a-x가 들어간다. 원리는 틀리지만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외울 때는 좀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열에서 만약에 등차 수열을 배우는 학생은요.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 생각하면 돼요. 이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의 2배가 이거랑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2배가 이거랑 더한 거랑 같다. 그거 이용하면은 요점 좌표 구할 때 이거의 2배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수열에서 만약에 1, 3 이렇게 있어요. 몰라요. 얘를 구하는 방법이
이거 2배에서요. 6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5.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은 등차의 수열 배운 학생은 같이 연관되어서 외우면요. 시간이 지나도 안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자, 선대칭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점대칭 했죠. 점대칭, 그 다음에 선대칭을 보겠습니다. 선대칭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시험에 단골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워질수록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점이 주어졌고요. 선이 주어졌을 때 이 대칭점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선대칭이라는 거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이렇게 수직일 때를 선대칭점이라고 해요. 이 점을 구할 때 이용되는 게 수직이라는 거랑 거리 같다는 거 이용하는데요. 미지수를 a, b라고 놓고 푸는 경우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넣는 경우는, 자, 일단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된다. 얘와 얘의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되는 거 가지고 식 하나 만들어내고요. 거리 같다는 거를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같은 거 직접 구하면 힘들고요. 이거랑 같은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이 A-와 A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돼요. 두 점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이거 이용하면 거리 같다는 거랑 같은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자, 이 교점을 직접 구하는 겁니다. 이 직선을 구해요. 기울기 수직이라는 거 이용해서 기울기 알아내고 요 점을 집어넣어서 직선식을 구해서요.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두 개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요 교점이 구해지겠죠. 교점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평행이동의 값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에 가면 돼요. 요 점에서 여기까지 평행이동의 값만큼 또 평행이동에 가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쉬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첫 번째는 미지수를 도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지수 도입 안 하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학에서는 미지수 도입 안 하는 게 보통 편합니다. 그래서 선대칭 점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 아까 x축으로 k배만큼 확대한다. 그럼 점을 x 대신에 kx를 대입하면 되고요. 도형에서는 자, 역수된다 그랬죠. 반대로 k분의 1x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어떤 fx가 있어요. y는 2fx 그러면요. 이게 2가 넘어가 보면은 2분의 1 x로 y로도 볼 수 있죠. y가 2분의 1 y로 바뀐 겁니다. 즉 y축으로 2배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그림은 이 그림을 y축으로 2배 확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확대 개념 축소를 알면요. 도형 문제 풀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